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수석연구원 이향숙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죠. 법인의 그 성장과 더불어서 쌓여져 있는 잉여금에 대한 환원을 할 때 그 출구 전략 중에서 요 근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 배당, 그리고 자녀 법인에게 차등 배당을 하는 그 전략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대표님들의 가업 승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잉여금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또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잉여금이 뭔지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죠?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담은 당기 순이익들이 쌓여서 남아있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 중에 다 쓰고 난 다음에 처분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법인이 보유는 하고 있지만 주주들에게 당연하게 줬어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나갈 돈이 제대로 나가지 않고 쌓여져 있었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법인들이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정말 사업은 뭐 10년,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 놓으셨는데 이 배당이라는 곳으로 딱 가다 보면 아직까지도 인색하게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뭐 배당을 해라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조금씩은 하시는데 또 한 가지 그렇죠. 뭐 세금 때문에도 많이 못 하시고요. 그리고 설령 이제 배당을 하고자 해도 실질적으로 이게 통장에 잔고가 있느냐. 그나마 그건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못하고 자산에 쌓여 있거나 서류상으로만 이익금이 쌓여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이제 세금 때문에 이제 뭐 한 5천만 원, 1억, 한 3억이라도 이렇게 이익금을 환원을 하려고 해도 내가 주식을 거의 뭐 100%, 안 그러면 한 60% 이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또 고민을 하시다가 그 타이밍을 또 놓치고 또 못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요, 제 전에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법인의 주식 가치라는 부분, 3년간의 이익 구조와 그다음에 쌓여져 있는 이 잉여금, 이 자본 총계를 가지고 법인에서는 주식 가치라는 걸로 평가를 해서 주식을 승계하거나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그 시가로 평가해서 넘겨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과도하게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향후에 승계 작업에 굉장한 걸림돌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내고 쌓아놓게 되다 보면은 혹여라도 이제 유고시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50% 이상의 세금이 담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분들이 그 세금을 낼 만한 돈들이 자금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넉넉하게 준비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잉여금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 주식 가치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국세청이 우리 법인의 최대 주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를 먼저 떼가고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 자녀분들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대표님들은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잉여금 출구 전략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과 또 한 가지는 다른 법인을 활용하는 어떤 자산 이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법인 잉여금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뭐 승계나 이런 부분에서 과도한 세금을 낳을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매년 사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줘야 하는데, 이 역시 또 세금, 세금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적정한 세금을 내고 주주가 개인화할 수 있는, 또는 법인의 임직원이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기존에 말씀해 주셨던 잉여금 출구 전략 외에 좀 새로운 출구 전략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양수 정문위원님이 이렇게 기존에 했던 방법 한번 정리해 주시고 또 기존에 좀 많이 활용하지 못했던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도 좀 같이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잉여금이 아니라 어쨌든 매년, 매달 일단은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급여와 상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잉여금에 관련된 부분은 배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급여하고 상여 이걸 통칭해서 대표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라고 표현하고요. 이 보수 계약서를 쓰는 것과 적절한 보수를 책정을 해서 우리가 그 세금을 다 적정선을 고려를 해서 대표이사님의 급여를 설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건 법인의 이익금 구조에 따라서 뭐 5천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또는 한 3억 정도를 급여를 책정을 하셔도 괜찮은 법인이다. 아니면 뭐 5억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단 여기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으로는 한 뭐 1억 정도를 받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세금이 그래도 한 20%에서 30% 정도 뭐 러프하게 보면은 그 정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매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가져가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당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배당은 주로 이제 1년에 2번, 3월달 정기주총, 1월에서 3월 사이에 정기주총 때 할 수 있는 정기배당이 있을 수 있고요. 중간배당이라고 해서 우리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중간배당을 1년 중에 한 번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잉여금을 환원하는 방식,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당에 대한 부분은 내 소득, 근로소득이라든지 개인 사업소득이라든지 임대소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경우에는요. 배당을 또 많이 하시게 되다 보면 건보료에 대한 추가 상승분 또는 소득세에 대한 과도한 부분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또 많이들 못하고 계시는 게 현실이세요. 그래서 세금을 또 적게 가지고 나오는 방법들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또 퇴직금이라는 부분 있습니다. 세율은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낮다라고 보는데요.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영위하시는 대표님들 당장은 실행하시는 데는 무리가 따르죠. 요거는 한 번 정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액면 소각이라고 표현 드립니다. 요거는 내 자본금을 일단은 뭐 감자하는 부분인데 이건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할 수가 있다. 대신에 이제 세금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주식을 활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 법인의 양도 또는 뭐 배우자 증여와 아니면 소각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 주식을 팔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잉여금을 출구, 나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요즘에는요, 이제 요 자기 주식 소각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한 상법 또는 그 기간 등을 준용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세청과 살짝 민감한 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당성을 확보해서 출구 전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 네 번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특수관계법인. 네. 그래서 이미 지금 법인을 이제 뭐 오래도록 하셨던 대표님이라면 관계회사 또는 이제 법인이 다시 있다면 다른 관계사가 있다면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런 법인이 없다면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매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한다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아까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자기 주식, 내가 내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내 법인에 파는 것들을 몇 년 동안 많이 활용을 했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자면 내가 내 법인에 파는 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 또는 기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뭐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법인에
법인과의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양도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하시는데 거래의 정당성은 분명하게 가져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우리 회사 주식을 다른 법인에게 팔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런데 그 법인이 나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파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우리 회사의 주식을 막 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법인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서로 법인 간의 거래는 요즘에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수관계 법인, 즉 쉽게 풀이하면 우리 가족법인 또는 자녀법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표님과 특수관계,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배구조와 그 친족이 직접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라고 특정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세청의 문구입니다. 그 법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상담을 저희가 하다 보면 업력이 오래된 법인은요, 한 두세 개 정도 이상의 법인들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경우를 보면은요, 대부분은 그냥 매출 분산 또는 거래처에서 한 법인으로만 하기에는 뭐 좀 하나가 더 있으면 또 다른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해서 법인이 뭐 3개, 4개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분산 작업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은요, 가업 승계 차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업력이 있는 회사들은 뭐 어차피 자회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자회사를 좀 활용하는 네. 방법을 쓰면 될 것 같고, 우리 회사는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라는 대표님들은 그러면 이제 새로 어떤 네. 법인을 설립을 하셔야겠는데, 이렇게 이제 새 법인을 설립을 하면 그 법인은 이제 신생 법인이니까 회사에 돈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이런 특수관계 법인을 활용해서 좀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설립을 하시게 되면 그 설립 당시에 자본금 외에는 없죠. 그런데 제가 이런 신생법인 또는 가족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을 양도하라. 그래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주신 대로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을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 아버지, 현재 지금 잉여금들이 많이 쌓아져 있는 법인에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시카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법인에서 차입하는 방식, 쉽게 얘기하면 빌려오는 거죠. 빌려오는 방식으로 해서 향후에 자금을 만들어서 다시 갚아나가는 방식 가능합니다. 물론 이자는 발생합니다. 이게 빌려온 거기 때문에 이자도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내가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돼. 근데 무슨 돈으로 합니까? 네, 그게 지금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캐시카우 법인의 주식을, 대표님의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1%든 10%든 어쨌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당 수익으로 인정이자도 부담하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힘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년 배당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이 캐시카우 이미 쌓여져 있는 아버지 법인의 잉여금들은 처분이 될 수 있고요. 배당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하락을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우리 아버지 법인이 주식 가치가 너무 높다. 업력이 한 20년, 30년 되신 법인들이요, 이런 방법을 행하기 이전에 가업 승계를 많이 고려를 하시거든요. 내 법인이 하나가 정말 몇십 년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요, 내 자식에게 물려줄 승계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식 이전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주식 가치가 너무 높아서예요.
그래서 주식 가치가 너무 높다면 그 주식을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양도를 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법인의 자산 규모가 굉장히 커서 만약에 뭐 한 주당 뭐 50만 원 정도가 넘는다. 주식 가치가. 그리고 뭐 그 주식 가치의 총액을 평가를 해 보니 한 50억 정도의 볼륨이다. 이럴 경우에는요. 10%만 넘기려고 해도 5억이라는 돈이 배당을 받는 법인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돈이 마련이 되기 전에는 솔직히 1% 정도도 보유를, 매각 대금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회사의 주식 가치를 좀 낮추는 작업도 선행적으로 일부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가장 핵심 내용이죠. 특수관계법인의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10%를 매각을 했다면 원래대로라고 하면은요. 우리 그러니까 자녀 법인에서 우리 아버지 법인을 1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배당을 할 때 3억이다 라고 예를 들면은 그거에 대한 10%, 3천만 원만 배당을 받는 게 원래 균등 배당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 50%, 60% 배당을 그냥 주는 거예요. 법인에게는요, 차등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많은 배당으로 자금을 확보를 시키고 그걸로 인정이다를 갚든 대금을 갚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차등 배당이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법인에다가 차등 배당을 하라고? 이거 진짜 해도 되나?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 가능합니다, 대표님. 차등 배당이 개인 간에도 차등 배당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개인 간에도 만약에 자녀의 지분율보다 높게 배당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1월부터는요, 이 차등 배당에 관련된 부분을 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과를 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차등 배당의 실효성, 실질적으로 내가 세금에 대한 혜택이 없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법인의 차등 배당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럼 세금 없이 정말 무조건 다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네, 세금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요거는 법령을 한 번 정도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보면은요, 요 규정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련된 법령입니다. 이 법에는요, 우리 아까 특수관계인 말씀드렸죠? 특정 법인, 주식을 30% 이상이라든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법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요, 무상 증여라든지 또는 뭐 시가보다 낮은 또는 시가보다 높은 양도, 그 다음에 자본이라든지 자산을 넘겨줬을 때 그거에 대한 이익에 관련된 것을 증여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증여로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상증법의 시행령 제34조의 5 항에 보면은요, 이 특정 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볼 때 법 45조의 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 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특정 법인에게 주는 배당, 그 중에서도 차등 배당이라고 하는 더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증여에 대한 부분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법인에게 차등 배당을 하면은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증여세 자체 이전에 법인세를 일단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주에게 간접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주주당 1억 원 미만이면 과세에서는 제외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존 법인 또는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주주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자녀들을 최대 주주로 만들거나 또는 주주 구성을 균등하게 설립을 하게 되면은요, 이 차등 배당의 절세 효과를 최대한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법인은 아직도 차등 배당을 했을 때 절세 효과가 유효하다. 단 주의할 것은 역시 이제 특정 법인이다 보니까 네. 특수관계인의 법인이다 보니까 증여세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과세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활용한다면 좀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잉여금 출구 전략으로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이제 개인 주주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 의제가 있으나 한 1억 원까지 개인당 주주 네네. 1인당 한 1억 원까지는 과세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요게 하나의 핵심이 될 것 네네네. 같고 요건 이제 개인이고 그 법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짜로 지금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네. 법인은 뭐 오로지 법인세 한 가지인데 자 이런 경우에 이 특수관계 특정 법인이 배당을 받았을 때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법인에게 들어오는 소득은요, 모든 소득은 법인세로만 냅니다. 전에 저희 정혜대 가업승계의 여러 영상들에서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 우리나라에서 내가 개인이 급여를 받고 뭐 임대소득을 받고 여러 가지 기타 소득을 다 받았을 때 모두 다 종합소득으로 들어가고요. 세목도 다 뭐 분리되어 있지만 다 종합으로 합쳐져서 세율이 1억 5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35% 구간, 네. 주민세까지 포함하면은 38.5% 구간이 넘죠. 그리고 뭐 3억이 넘어가면 5억이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세금은 한 50%가 넘는 게 현실이거든요. 건강보험료 추가분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은요. 그런데 이 법인에 들어오는 소득은요. 어쨌든 배당을 받는 배당소득인데 배당소득일지라도 배당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는요. 2억 미만은 9%, 23년도부터 법이 개정됐죠. 10%였었는데 9%의 법인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요. 지금 요거 기억해 주세요. 법인세법 18조 2 내국법인의 수입 배당금의 입금 불산입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올해 이 법인 간에 특정 법인에 차등 배당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18조 2항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는 피법인에서요. 지분율이 20%가 넘으면 80%를 비용으로 입금 불산입이라는 거는요. 그냥 비용으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0%를 비용으로 보고 2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분율이 50%를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은요. 배당을 받은 그 법인에서 법인세를 100%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원리는 뭐냐면은요. 어차피 이 모법인에서 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배당을 받는 그 다른 법인에서는요.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법인세에서도 경비 처리를, 비용 처리를 한다. 이익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표님의 주식을 이 관계법인에 양도, 매각해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요. 이 주식 비율을 만들어드리는 하나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캐시카우 법인, 모법인에서 잉여금을 처분을 하면서도 자녀법인은 이 배당을 받으면서 법인세는 아주 적게 내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잉여금 이전, 그 다음에 절세, 이 두 가지 토끼를 같이 잡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올해 초에 그 화성에 있는 법인에 이 부분을 해드렸고요. 자녀법인 신설법인을 만들어 드려서 실제로 배당을 한 3억 해드렸습니다. 배당을 3억 하는 경우에 실은 자녀법인이 아버지 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요. 보유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가능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아버님 법인의 주식 가치가 좀 높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주식 이동을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3억을 배당을 해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세금은요. 법인세 540만 원만 나오게 되는 결과를 보여집니다. 만약에 아버님 회사는 아버님이 100%시거든요. 주식 이동을 할 수 없어요. 주식 가치가 너무 높았고요. 그래서 자녀분에게 5%, 10%를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무리수가 따른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대표님께서 3억이라는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세금은 본인의 소득, 급여소득 약 2억 플러스 법인 배당소득에서 3억 플러스가 되면은요, 5억의 소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세금이 45%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을 특정 법인, 자녀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에 배당을 3억을 했을 때는요, 세금을 법인세 9%로 종결시킨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제 가족 지분이 이 법인은 저희가 이제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증여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3분밖에 안 된다거나 자녀의 지분이 40% 내지는 50% 이 지분 구조에 따라서 40%가 넘는다면 물론 증여의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인에게 부과되는 그 배당세액이 1.2억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1억 이상에 대한 부분을 증여의제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 주주별 1억을 넘기지 않는다면 다른 세금, 즉 증여 이슈는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 구성, 그다음에 몇 명으로 주주 구성을 하는지, 그다음에 1인의 보유 주식률이 몇 프로인지, 그리고 매년 배당을 하는 그 액수는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일반 증여와 다르게 이 특정 법인에 대해 주는 배당에 대한 부분을요, 일부 증여 의제라고는 볼 수 있지만 더 좋은 부분 한 가지는 또 있습니다. 일반 증여는요, 10년에 한 번씩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증여 지분이 있다면 10년 동안 모든 증여 지분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 배당하는 경우는요, 1년에 한 번, 1년마다 포인트가 재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말씀드린 대로 적정하게 배당을 해주면은요, 우리 가족, 특정 법인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요건이 되는 대표님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승계를 앞둔 회사들, 지분이 자녀 가족들이 별로 없고 이제 창업주인 회장님이나 대표님만 많이 있으시면서 주가가 높은 회사들, 맞아요. 이런 회사들이 항상 고민이신데 어느 정도 이 방법을 좀 잘 활용한다면 승계 전략으로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표님들이 굉장히 이거 활용하면은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관계법인을 만들어서 차등 배당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승계가 할 수 있다는 좋은 이런 솔루션이 있는데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죠. 이렇게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회장님은 그러셔요. 어차피 내가 지금 자산이 많은데 나는 양도해갖고 몇 억 받는 거 원치 않아. 예, 이런 대표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죠. 살 돈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돈 받아봤자 뭐 주식 나가고 현금이 들어오니까 또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시간도 아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신설법인에서 실은 이제 뭐 자본금을 높게 형성하기도 자제분들이 뭐 일단 자금 출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요,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아무리 양도를 해서 매각 대금을 뭐 차등 배당을 해서 나중에 그 돈을 갚는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면 다른 방법은 없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세요. 네, 다른 방법은요, 대표님의 주식을 법인에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가 아니라 증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자산을 좀 이미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이미 나는 뭐 자제들한테 돈을 내려보내고 싶지 내가 뭐 많이 받고 싶지 않다. 예,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요, 주식 또는 부동산 이런 부분들을 가족법인에게 증여를 하면서 간접 승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주주에게 증여 이익의 지분율만큼 증여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요. 거기서 또 증여의제에 대한 부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만큼 부과되는 금액을 1억 미만으로 조정해서 한 번씩 넘긴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는 게,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뭐 이런 거 있는데 직접 증여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뭐 어떤 방법? 그러니까 증여를 하려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세금적인 거, 자금 출처가 항상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세요. 그래서 직접 증여가 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나? 이런 질문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제분들이 뭐 자금 출처, 향후에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소득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또 지고서 자금을 만드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에게 이 부동산, 대표님의 개인 부동산도 만약에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요,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이 법인에 증여하는 것도 증여세에 또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내는 로직 자체가 1차로 법인에서는요, 주식, 부동산, 어쨌든 이 자산을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는요, 자산 수증 이익으로 보는데 그거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거거든요. 법인세로. 그리고 2차로 주주가 그 법인이 이득을 본 것에 대해서 간접적 이득을 본 것으로 따지기 때문에 간접증여세, 아까 이야기한, 오늘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관련된 그 항목으로 해서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산 수증 이익에서 법인세 납부액을 빼고 그 가액 곱하기 주주별 각자의 지분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주별로 증여재산 가액이 1억을 넘지 않으면 과세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도 일반 증여보다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특정법인이 활용을 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네. 가업승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활용. 근데 이제 대표님들 중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또 부동산이 있으신 분이 있고, 나는 회사는 없는데 부동산 자산만 또 많은 네,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그런 부동산 자산가들도 좀 활용을 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양도하는 부분하고 증여하는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마다 케이스가 좀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개인 부동산이 있는데 이 개인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갈 때 세금이 어마무시하죠. 네. 최대 주주가 국세청인 거 저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그런데 이 부분도요, 개인 부동산도 시가가 좀 많이 나가는 부동산도 우리 특정 법인, 즉 가족법인의 매각,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이 있어서? 예. 일정 부분 주식을 조금 아까 보유하는 걸 만들고 난 다음에 차등 배당을 매년 실행을 하시고요. 또 담보대출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담보대출로 해서 매입자금의 일부를 충당하시고 매년 받는 차등배당
을 통해서 자산 이전을 받아오게 되면은요, 이게 1년, 2년, 3년이 지나시게 되면은 대표님의 부동산, 개인 부동산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올해 딱 만들고 올해 이거를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승계 또는 자산 이전을 준비를 할 때는 최소한 몇 년, 최소 한 3년 정도 또는 5년 큰 그림을 그리면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예, 차근차근 절세를 하면서 가는 방향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법인의 부동산 보유 플랜을 만약에 혹여 세우셨다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차등배당, 법인의 차등배당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각 법인마다의 세금 절세, 그 다음에 개인의 주주에 대해서도 증여의제를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단 여기서 좀 조심할 부분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 법인이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하죠.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다면 설립 후 5년 이내에는요,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가 있습니다. 대부분 4.6%에 대한 취득세인데 이 부분이 9.4%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시가가 크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 회피를 위해서라도요, 대표님, 가족법인은 미리 설립해 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이게 또 개인하고 다르게 또 취득세 중과, 뭐 개인은 다주택자들이 이제 취득세 중과가 예. 있는데 법인은 과밀 억제 권역에 네. 있는 회사들이 취득세 중과가 있으니까 네. 법인에서 부동산 구입할 때는 이 부분을 사전에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네. 5년 이내 네. 법인.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이어도 설립된 지 5년이 넘은 법인은 네. 중과는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특정 지역들 중과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 네. 이게 뭐 9.4면 거의 10% 가까우니까. 맞습니다. 네. 네. 10억짜리면 1억. 아주 큰 돈이니까 이런 네.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이 지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렴풋이 이런 활용 방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나는 좀 자녀한테 이 자산을 이전해야 되는데 뭐 다들 그 고민이시거든요.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법인을 하나 세워야겠네. 자녀 법인을 하나 세워야겠네. 그럼 자녀 법인을 그냥 막 세운다고 해서 절세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자녀 법인 설립의 어떤 형태, 물론 이제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특수관계법인, 자녀법인의 형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건대 세 가지 형태로 좀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자산 승계인 거죠. 잉여금에 대한 재투자용, 그러니까 승계 차원에서의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어떤 영업활동 또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법인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스, 주식만, 우리 모법인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고요. 다른 영업활동, 거래처 이런 부분들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설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죠. 우리 가족 주주 구성원들로 또는 내가 승계를 해주려고 하는 우리 자녀의 지분을 적정선으로 설정을 해서 설립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당이나 잉여금 출구 전략을 활용한 가족 수익사업 전용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시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요, 부동산 법인으로 화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중요한 거는 자녀분의 지분이 좀 많이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설계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한다기보다는 홀딩스 개념으로 주식만 보유하는 회사. 그러니까 관리가 어렵지 않고 직원도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직원도 필요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주 이꼬르 직원 이꼬르 임원 이렇게 되실 수 있는 거고요. 자녀분들이 아버님 회사에 다 들어와서 관련 업종을 다 일을 하고 계시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1세대, 2세대 지금 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고민거리가 자제분들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전문가, 뭐 의사, 변호사, 뭐 다른 어떤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법인을 활용하시지 못하고 개인 자산만 좀 일정 부분 증여를 해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승계 차원의 가족법인 그리고 아예 가족 수익사업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관리가 편리한 홀딩스 개념의 가족법인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실질적인 영업력도 있으시고 거래처들도 많고 기술력이 좀 있으신 법인들. 예, 이 법인에서는요. 두 번째, 거래처 분할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요. 영업활동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일하는 인적, 물적 이런 구성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에 대한 실적도 받쳐주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도 이 자제분이 갖추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업에서는 이 두 번째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업체가 만약에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여러 업체들로 좀 분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요, 거래처를 좀 거래처를 좀 떼어주는 형식,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자녀 법인을, 특정 법인을 주주 구성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법인 설립을 또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공정 분할 법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공정, 무슨 공정? 이 공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기술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회사, 제조업들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1차 벤더, 2차 벤더, 그 다음에 우리 업체에서 또 매출을 또 주는 업체, 이렇게 수직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공정들 중에서 한 분야를 할 수 있는, 매출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법인들을 우리 자녀 법인으로, 특정 법인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감을 아예 내려주는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아버지 법인과 내부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거래 단가의 공정성, 이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기업에서 본인의 자녀들 해서 굉장히 싸게 또는 높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일감 떼어주기, 몰아주기. 그게 대기업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요. 대기업처럼 이렇게 떼어주기, 일감 몰아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는요. 세금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낮게 준다거나 높게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공정성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적정하게 거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일감 떼어주기,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 대해서 항상 대표님들이 중소기업은 해당 안 된다는 거를 어디서 또 들으셨는데 또 어디는 또 세금이 또 나왔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네네. 여기서 핵심이 이 내부 거래 단가에 대한 공정성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했을 때는 중소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을 좀 활성화하고 혜택을 주는 건데 맞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못 찾으면 음. 좀 나만 손해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뭔가를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괜찮은 부분인데도 너무 좀 겁을 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세무사가 하지 말라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안 하시게 되면은요 대표님들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당연하게 내가 좀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테두리 안의 부분들은요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정혜래 가업승계에서 가장 우선으로 추구하는 거는 안전한 절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 20명이 넘는 세무사들과 우리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항상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다 검토를 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대표님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는 나도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저런 혜택이 있구나, 저거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정보를 좀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수석연구원님, 좀 법인 잉여금이 많고 가업승계 고민인 우리 대표님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법인 잉여금이 좀 많이 쌓여 있으시고 가업승계도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부동산, 개인 자산은 또 어떻게 넘겨야 할지 모르겠다. 넘기려고 하다 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또 가업승계를 하고 싶은데 주식 가치가 너무 높다고 우리 세무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까? 그리고 업력이 또 얼마 안 되는데 잉여금들이 또 많은 법인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가업승계에 대한 어떤 특례에 대한 부분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대표님의 법인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하고 절세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결책들, 솔루션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왜 연락을 하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뭐 100개의 회사가 있다면 100개의 회사의 솔루션이 같은 회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방송에서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내 회사에 맞는 솔루션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네. 부분은 좀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이양수 수석 연구원님처럼 지금 4년 차, 네네. 그렇죠? 1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케이스와 경험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별로 정말 우리 회사에 맞는 솔루션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대표님들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승계를 잃은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